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중국 책입니다. 인문정신으로 동양예술을 탐하다. 책 제목이 멋지죠? 네. 인문정신으로 동양예술을 탐하다. 원래 제목은 고권풍화 중국예술론 10강. 그러니까 중국예술론 10강, 중국예술론에 대해서 베이징 대학에서 강의한 그 기록을 고쳐 쓴 책인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상반기에 읽은, 어쩌면 만일 저에게 상반기에서 당신이 가장 좋았던 책 뭐냐 그러면 이 책 선호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취향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간단치는 않아요. 네.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무게 있는 책입니다만 좋은 책입니다.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네, 동양 예술 이론, 또 이게 중국 예술 이론이죠.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오늘의 신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원북TV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문 정신으로 동양 예술을 탐하다. 동양 예술의 인문 정신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책은 시, 소설, 그림, 음악, 서예, 건축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주량즈 교수가 썼으며 10가지 요소로 동양예술의 고유한 표현법과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관적 관조를 중시한 중국 미학이론의 차별성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의 철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모처럼 여기 돌을 갖다 놨습니다. 이건 태산석입니다. 중국 사람들 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산이 높다 하더니 그 태산에서 네. 가져온 돌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돌을 있으면 기를 받는다, 기운을 받는다 네. 이래서 중국에 있는 제 친구가 태산석 하나 구해줄게 그러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중국인 친구가 보내온 건데요. 저도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늘 놓고 있다고 오늘 얘기 났습니다만 서문이 그 이야기로 나옵니다. 북송 때 서예가 미불, 유명한 서예가죠. 돌을 너무나 좋아해서 기이하게 생긴 돌을 수집하고 그 돌에게 큰 절을 하며 석형 이렇게 불러댑니다. 돌 석형. 형님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적이 태호석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태호에서 나오는 돌인데 그래서 태호석이거든요. 중국 유명한 돌 이제 완상하는 돌이 네, 3개 정도 네. 있는데 이 태산석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제 원림이나 집에다 놓고 보는 돌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미불이라는 서예가는 태호석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거든요. 수척함, 뚫림, 투명함, 주름짐 이 4글자로 태호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네. 바탕으로 중국 네, 예술을 설명을 합니다. 서문은. 그런 다음에 이제 10가지 강이니까요.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강의 향기를 듣다, 춤을 보다, 굽이진 길, 네네. 곡경. 당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꽃, 마른 나무, 텅 빈 산, 텅 빈 강, 차가운 달, 냉월, 달이 차갑다. 네. 부드러운 바람, 지혜의 검, 편주 이런 10가지를 주제로 중국 예술 세계를 쭉 펼쳐나갑니다. 맨 앞에요. 청양에 나와 있는 시, 재화시.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림에다가 글씨 안 네네. 쓰잖아요. 이거 낙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동양 분들은 여백을 잘 다루고 그 여백과 균형을 맞춰서 거기다 글을 쓰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세안도 떠올리시면 쉽잖아요. 한쪽에 그림 있고 네. 그다음 워낙 정갈하게 모는 종이 네, 줄 끝듯이 네. 줄 쫙 지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다 글을 쓰시잖아요. 추사 선생님께서. 근데 이렇습니다. 명나라 때 이일화라는 작가가 재화식, 그러니까 그림 제목을 적는 시에서 이렇습니다. 네네. 갈대 설이 내리고 물가마 흐른 쌀쌀한데 물보라에 비친 구름 그림자 낚싯대 어리네. 그림 다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른 채 차 있고 향기 그윽하니 절로 또 돌아보네. 차 있고 향기 그윽하니 저절로 또 돌아보네. 다숙향원 차자간 이랬습니다.
이런 게 중국 예술의 경지라는 겁니다. 예. 네, 동양 예술을 알 수 있게 해준 어떤 기본서, 개념서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인 주량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무식함을 반성하는데 저 이분 몰랐어요. 주량지. 네. 주량지 우리 식으로 하면 주량지인데요. 55년생이고 베이징의 교수입니다. 근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네네. 수석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던데 잠깐 빗나갑니다만 최근에 뉴욕 매체에 갔더니 중국의 예술에서 현대 패션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매수 오른쪽 그 특별전 하는데 완전히 털어가지고 몇 개청 열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중국의 중국. 예술 세계가 네. 서양 패션이나 서양 현대 흐름에 어떤 방식으로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네. 정말 사람들이 이 중국 관광객들, 중국 분들 거기도 정말 너무너무 많으시던데 네, 그에 네. 못지않게 서양 사람들이 보고 반하고요. 그 거대한 벽화 갖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중국 불상들 갖다가 네, 네. 크게 전시하면서 맞은편에 유명한 디자이너들 크리스찬 디올 옷 전시해 놓고 참 많이 느끼고 네, 충격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모르겠어요. 영향 좋겠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미술관 네, 수석 연구원으로 네. 활동 중입니다. 제가 도록을 안 사왔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이분 네, 이름이.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멋진 기획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보다가요. 그래 이분 영향 좋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책 보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분 책을 같은 출판사 알마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더구만요. 이미 2년 전에 이 책 샀습니다. 이 책. 미학으로 뭐죠? 동양 인문학을 동양 꿰뚫다. 인문학을 꿰뚫다. 네, 멋지죠. 야. 같은 저자의 먼저 번역된 네. 신간이나 꼭 좀 하여튼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네, 이 책도 네.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읽고 네. 제 마음속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중국 민족의 특성에는 그 말을 완곡하게 하고 또 안으로 간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을 강조하고 그 언어 너머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함축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 꺼놓은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겠는데 네, 네. 워낙 어려워서 이 책이 사실 맞아요. 예, 네. 학술서 수준입니다. 거의. 왕이지 네. 서예가 쉬우니까 일단 이야기. 왕이지 네, 선생이 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획은 실제 획 있죠? 네, 네. 획. 실제 획은 서법에 따르고 서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네. 어떻게 시작하고 네. 어떻게 끝맺고 누에 고추 모양을 어떻게 예, 하고 예. 삐침이나 파임을 어떻게 하고 텅 빈 곳에 정신을 감춘다. 아, 어렵네요. 실제 획, 실제 글씨는 네. 서법에 따르고 나머지 빈 공간이 있죠. 네. 텅 빈 곳에 정신을 감춘다.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화를 절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빈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서양 그림은 전부 다 색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빈 여백이 있다는 네.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완성 그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쓴다. 이건 이해할 수 없죠. 낙서도 아니고. 네. 자기들은 이름만 살짝 쓰면 되는 건데 밑에다가. 근데 동양 사람들 생각은 그래 글씨는 서법대로 쓰는 거야. 그렇지만 나머지 여백의 미학, 공간의 미학, 함축의 미학은 거기에다 정신을 네, 집어넣는 거야. 실제 중요한 건 그 여백의 함축 미학이. 왕이지 선생. 우리는 네. 글씨만 보이지만 그 빈 여백을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은타골이라고. 옆에 그림을 진하게 그려요. 그러면 달이 드러나. 서양 사람들은 달에다가 노란 칠을 해요. 네네. 반 고흐 달 생각해 보세요. 물결 치잖아요. 네네. 근데 동양은요 달 안 그립니다. 옆에 구름을 칠해요. 구름을 칠하면 저절로 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달은 저절로 빛을 발한다. 여기에도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 홍은탁월 방식이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춤에 대한 설명도 이렇습니다. 종백하라는 네네. 옛날 작가 이랬습니다. 중국 예술의 최고 형식은 서예다. 어떻게 글씨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글씨 잘 쓴다 이렇게는 말은 하지만 그렇죠? 칼리그라피가 나오기 전에 글씨가 예술이라는 생각 못했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도 글씨가 예술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늘 설명드리다시피 그런 칼리그라피 중국 서예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였고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얻습니다. 자기가 입는 옷들, 까만 네. 목, 네. 터틀넥, 스웨터들 다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서해의 근본 정신은 악에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악은 음악에 동반되는 리듬으로서 무용에 있다. 그리고 높고 뛰어난 서해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춤이다. 그 한자 서해 초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해서는 가장 무겁고 정중한 묵직한 네, 춤이라면 악풍 음악이라면 초서는 그렇죠? 그냥 번쩍번쩍 발레처럼 그렇죠. 뛰는 거죠. 발꿈치로 네, 네. 뛰는. 동양 정신 세계에서 서예와 그림과 음악과 무용과 춤들은 네,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 예.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합리에 있는 게 아니라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 감성에 있는 겁니다. 네. 정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의 신간 인문정신으로 동양 예술을 탐하다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분 글 어딘가 그랬던데요. 중국 사람들에게 네. 중국 문화, 동양 문화를 알려주고 싶답니다. 아, 예. 우리도 사실은 동양 네. 문화의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양 문화를 네, 제대로 네.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보다요 지금은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서 네네. 논어나 공자에 대한 이해 우리 떨어지잖아요. 손오공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만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네네. 부족합니다.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번역자 정말 이거 어려운 번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중국시 심지어 조금 네. 서운합니다만 일본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한국은 단 한 군데도 10강 중에 예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각 강마다요. 일본 예는 거의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우키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이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하이쿠의 그 함축미, 축양미는 네. 사실 동양 문화의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서양 사람들 중에 하이쿠 짓는 거 취미로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시조를 취미로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죠. 있겠죠. 있긴 네. 있겠지만 없을 겁니다. 네. 근데요. 하이쿠를 취미로 가진 사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동양 문화의 흐름 속에 일본 예술은 여기에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번역했으니까 네, 이분께서도 네. 좀 반성하시겠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간 인문정신으로 동양 예술을 탐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그냥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석도라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석도 그림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이 그림이었어 이럴 텐데요. 이랬습니다. 큰 고함 소리 한 번에 천지가 넓어지고 둥그런 밝은 달 하늘이 작아 보이네. 이게 예술입니다. 네. 다시 읽습니다. 큰 고함 소리 한 번에 천지가 넓어지고 둥그런 밝은 달 하늘이 작아 보이네. 깨달음, 영혼이 깨달음. 예술원의 발현이 그 큰 소리가 천지가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하늘이 작아 보여요. 달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경계가 열리는 겁니다. 거대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스탕달이 오피치 미술관에 가서 그림 하나 보고 충격을 받아서 띵 하고 넘어지잖아요. 네. 그걸 예술의 깨달음의 중요한 경지로 생각을 하죠.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근데 속도가 표현한 네. 예술적 깨달음은 네. 이 정도예요. 예술적 깨달음. 천지가 넓어져 버려. 그 순간. 달과 하늘이 작아져 버려. 스탕달 신드롬과 천지가 다르죠. 네. 이게 동양적 예술의 세계고 동양적 예술 혼의 세계라는 걸 우리 저자는 우리 주양지 선생은 정말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